네, 운전면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짬내서 하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457번. 그때가 했었던 것이 457번. 자동차 운전 중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조치해야 될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 1번,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네, 맞고요. 2번,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바람을 보고 하면은 소화액이 내 얼굴로 다시 다 돌아올 수 있어서 2번도 등지고 서야 된다가 맞고요. 3번, 터널 밖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차량을 최대한 중앙선 쪽으로 정차시킨다. 틀린 게 좌측이나 우측 벽면으로 해야 소방차나 경찰차들이 이동할 수 있어서 이건 틀렸고요. 4번, 차를 두고 대피할 경우에 자동차 열쇠를 뽑아서 이동한다. 이것도 틀린 게 그런 구급차나 이제 그런 차량을 이제 할 때 밀어야 되니까 자동차 열쇠를 꽂아주거나 전기 차량 같은 경우 차에 그 차키를 두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번 자동차 시동을 꺼야 되는 이유는 불이 난 곳 근처에 시동이 켜진 차가 있으면 엔진의 열기나 연료 때문에 자동차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차를 두고 대피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합니다. 소화기를 쓸 때는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요것은 불길이나 독한 소화기 분말이 내 얼굴 쪽으로 날아와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내 뒤통수에서 앞으로 불어가도록 바람을 등지고 서야 독한 소화기 가루가 불 쪽으로 안전하게 날아갑니다. 4번, 도망칠 때, 대피할 때, 도망이라고 하니까 죄인 것 같잖아. 대피할 때. 차키는 차에 꽂아두고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한 후 소방관들이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빈 차들을 치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키를 가져가 버리면 소방관들이 차를 옮길 수가 없어서 화재 진압과 구조가 크게 늦어집니다. 요약하자면 터널에서 불이 나면 차는 가장자리에 두고 시동은 끄고 키는 두고 내 몸만 빨리 빠져나와야 하며 불을 직접 끌 때는 바람을 등져야 합니다. 그리고 456번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주행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요령이 아닌 것은 고속도로 공사 주행을 주행하려니까 아무래도 차량을 좀 속도를 늦춰야겠죠. 그거를 가지고 제한 속도보다 속도를 늦춘다는 기준을 가지고 1번 전방 공사 구간 상황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주의하고 운전해야죠. 맞고요. 근데 올바른 운전 요령이 아닌 거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은 아닌 거고 2번 공사 구간 제한 속도 표지에서 지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해야 된다. 안 되죠. 그 공사하는 차량도 있을 거고 공사 장비도 있을 거고 더 느리게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3번 무리한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사 구간 접근 전 속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행한다. 제한된 속도에 맞게 감속해서 주행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 빠르게 주행한다랑 일관되게 속도를 유지하여 주행한다. 2번, 4번이 틀린 문제 같습니다. 제한 속도에서 지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다. 안 되죠. 공사 구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장비도 있어서 평소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원래 고속도로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가라고 새로운 제한 속도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그 새로운 제한 속도 표지판이 지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무조건 표지판에 적힌 속도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4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사 구간 접근 전 속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행한다. 일관되기가 틀렸습니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로 쌩쌩 달리던 속도를 공사 구간에서도 일관되게 그대로 똑같이 100km를 유지해서 달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공사 구간에 가까워지면 주변이 복잡하고 차선이 좁아지므로
진입하기 전부터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팍 줄여서 감속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상황 1번 상황에 주의한다. 맞고 3번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기. 당연히 운전자가 지켜야 될 아주 올바른 행동입니다. 반면 공사 구간인데도 속도를 안 줄이고 그대로 달리거나 제한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은 대형 사고를 부르는 틀린 행동이므로 이 두 가지가 정답인 것 같다. 정답입니다. 456번, 457번. 그러면은 그 전에 거. 전에는 뭘 했나? 455번. 오늘은 458번. 펜이 안 나옵니다. 처음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을 짬을 내서 틈틈이 하는 거라서 만약에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이거는 그냥 계속 하루에 2-3문제씩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면허 가서 이제 틀린 거 모르는 부분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한문철님 그 TV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거기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해요. 그거 보면 진짜 쿵쿵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무섭긴 하지만 그거를 하려고 있고요. 이제 십자형 교차로에서 T자형 교차로. 직진하던 도로가 요즘은 이제 막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좌회전 혹은 우회전, 여기가 막혔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T 삼거리가 나오는 경우 T자형 교차로라고 합니다. T자형 교차로. 직진하던 도로가 꺾여질 수 있는 삼거리가 나옴. 막다른 기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반드시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해야 하는 T자 삼거리가 나오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자. 두 개 하는 건 좀 알아야 되니까 지금 한 문제로 하는 거를 좀 할게요. 지금 처음 볼 때는 좀 쉬운 걸로 단답형이거나 옳은 것 이런 거는 2개짜리 해도 되는데 틀린 거 2개는 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가고 좀 쉬운 거 위주로 좀 할게요. 뭘 할까? 좀 골라볼게요. 어려운 건 그냥 좀 어렵다 싶으면 일단 패스하고요. 단답형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2-3번 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감이 왔다, 이게 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짬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자형 교차로를 켜놓고, 이건 뭐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다? 아니면 뭐 이틀에 하나? 뭐 이렇게
꾸준히 그냥. 운전면허 공부는 시험 끝난다고 끝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47번. 447번. 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키워드가 밤, 그리고 고속도로. 밤과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 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어디 가로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 가로에 맞는 것은 그냥 외우는 문제 같아요. 이제 추가 키워드는 밤과 고속도로. 낮이랑 다르게 잘 안 보이고 속도가 100km 정도 되는 고속도로라는 게 키워드인 거고요. 여기서 1번 사방 200m 지점, 2번 사방 300m 지점, 3번 사방 400m 지점, 4번 헷갈리네. 사방 500m 지점. 안전 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어느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사방 500m 지점인데요.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 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그것도 밤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 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 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방 500m 지점.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밤,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 키워드가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당연히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것도 밤에 자동차가 멈추면 아주 위험합니다. 뒤따라오는 차들이 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방 500m 지점에 안전 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 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사방 500m를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키워드는 3개. 고속도로, 밤, 자동차 고장. 이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2-3번?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사방 500m.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고 낮보단 밤이 뭔가를 식별할 때 어렵고 그러니까 좀 멀리서부터 빠르게 가니까 제일 지금 보기에서 200m, 300m, 400m, 500m 사방 제일 먼 500m 지점에 안전 삼각대와 추가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 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447번은 거죠, 지금. (447번) 요거를 좀 찍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탄다던가 버스 탄다던가 짬짬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음성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동영상으로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보면 계속 복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거죠. 이런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고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서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하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참 상황이 밤이고 고속도로고 자동차 고장이잖아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밤에 차가 멈추면 아주 위험합니다. 뒤따라오는 차들이 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 지켜야 될 안전조치를 묻고 있고, 정답은 사방 500m 지점입니다. 왜 500m 밖에서도 보여야 할까요? 아주 빠른 도로, 고속도로잖아요. 고속의 도로. 모든 차들이 시속 100km 안팎으로 아주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앞에 있는 물체를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멈추기 위한 거리.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꽤 긴 거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코앞에서만 보이는 신호를 해준다면 뒤따라오는 빠른 차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오는 차들이 저 멀리 고장난 차가 있구나 라고 미리 알아채고 안전하게 차선을 바꿀 수 있도록 아주 멀리인 500m, 축구장 약 5개를 합친 길이 밖에서도 보일 만큼 밝은 불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졌다면 다음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번 안전 삼각대 설치하기, 그리고 2번 추가로 아주 멀리서 달려오는 차들을 위해 500m 밖에서도 번쩍번쩍 잘 보이는 붉은색 불빛, 불꽃 신호나 전기 랜턴을 켜두기. 고속도로 플러스 밤, 아주 멀리 500m에서도 보이게 경보해야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7번) 사방 500m 지점. 버스를 했고, 요거를 사진 찍은 거를 정리를 할게요. 지금 447번 했고, 또 어려운 건 안 할랍니다. 일단은 쉬운 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